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대형은행들의 구제금융 조기 상환 전망으로 인해 하락하던 다우가 낙폭을 줄였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이 확산되면서 지수별로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다우는 1.3포인트 올라 8,764를 기록했습니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는 세계 경제가 앞서 예상한 대로 2010년 상반기부터 회복하겠지만 침체가 끝난 뒤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세계적으로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주요 건설 프로젝트와 교육, 의료, 치안 등 공공부문에 정기부양자금의 집행을 가속함으로써 향후 100일 내 60만 개의 일자리를 더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대법원은 크라이슬러가 주요 자산을 피아트 등이 대주주가 되는 신설법인에 매각하는 방안을 한시적으로 보류토록 결정했습니다. 15일까지 자산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아트가 협상에서 발을 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앤 마켓의 최혜린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포인트 정도 올라 8,764. 하지만 S&P 500의 경우 오히려 1포인트 정도 밀리면서 939로 장이 종료가 됐는데요. 국제금리가 상승하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점이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킨 면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19개 은행 중에서 한 9개 은행 정도가 이미 신청한 구제금융 조기 상환이 미 연준으로부터 승인받을 것이다 하는 기대감이 은행주의 강세를 이끌기도 했었는데요.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는 글로벌경제연구소 남은호 소장과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혼조세 마감했는데 네. 전략 후강의 모습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보기 좋은 모습이었는데요. 미국 증시가 그 오전장에서는 좀 약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조금 걱정이 되긴 했는데, 약세로 출발했습니다만은 오후에 그 30분 전에 강세를 시연하면서 미국 다우 지수가 강보합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만 나스닥 지수는 조금 밀렸는데요. 역시 약보합세로 마감이 됐고요. 우선 그래프를 잠깐 보시죠. 예. 일중 그래프를 보시면 아침에 좀 다소 좀 크게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0.5%까지 밀리는 모습이었다가 장중 내내 약세를 기록했습니다만은 오후에 30분 전에 강세를 상승세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종가는 그 강세로 마감이 됐고요. 다시 일본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 증시가 지난 한 2-3개월 전에 약 그 6,500선까지 내려갔었다가 지금 거의 9,000선에 육박하는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최근에 단기간에 2-3개월 동안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지금 그 고점에서 등락과 그 다음에 손바뀜 조정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강한 흐름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또 다른 모멘텀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지금 3개월째 랠리를 하고 있고요. 네. 특별히 장중에 폴 크루그만 프린스턴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교수가 미국 리세션이 이번 여름 전까지 9월달 전까지 끝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장중 분위기를 많이 호전시킨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은행주들이 조기 상환을 발표하면서 은행주들이 강세를 주도를 했고요. 특히 폴 크루그만 교수는 시장이 많이 안정됐다. 그리고 역시 실업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지만 긴박한 위기는 진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빠르면 올 여름 내에 여름이 지나가면서 리세션이 종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 침체는 어느 정도 지속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양호한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달러화가 다시금 이틀째 강세로 돌아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달러화가 지금 반등을 했는데요. 반면에 유가와 원자재 가격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달러가 반등하는 배경에는 역시 미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그런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원자재라든지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의 하락에 대해서는 최근 많이 오른 부분에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우선 달러와 안전자산에 대해서 다시 달러화에 대해서 다시 수요가 살아나고 있는 그런 반대 방향으로 유가와 원자재는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간밤에 뉴욕 증시가 왜 혼조세를 보였는지 여러 가지 이유들 또 한번 들어봤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전약 후강의 모습을 보였던 간밤에 뉴욕 주식시장이었는데요. 이제 하나하나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죠. 일단은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이유를 보자 하니까 미국 그 일부 대형 은행들이 요청한 구제금융 조기 상환 그 요청이 지금 연준으로부터 받아들여질 거다 하는 기대감이 작용한 때문으로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얼마 전까지 그 아주 유명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있었죠. 예.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그 19개 은행 중에 10개 은행이 자본 확충을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 중 그 자산 규모가 1,000억 달러 이상 되는 은행들이 이제 19개 중에 10개 은행들이 이 자본 확충 요구를 받았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19개 은행 중에 또 9개 은행이 대형 9개 은행이 이 구제 자금에 대해서 조기 상환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국 정부에서 승인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특히 대형 은행 골드만삭스라든지 JP 모건 체이스, 아멕스라든지 모건 스탠리, 스테이트 스트리트 같은 이런 대형 은행들이 그 9개 은행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은행들은 자본이 그 정부의 간섭이 싫다면서 지금 구제 자금을 조기 상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는 금융주들이 주가 상승을 주도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로 볼 때는 이제 금융주들의 분위기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구제 자금을 조기 상환할 경우에 일단은 월가 금융 위기도 큰 고비를 넘겼다 하는 분석이 또 조만간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또 구제 자금을 조기 상환하기 위해서는 돈을 끌어와야 되겠죠.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미국 기업들의 유상증자가 지금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기업들이 지금 경기 침체가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 들어있고 경기 침체가 진행이 되다 보니 미국 기업들은 유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유상증자는 그 자본을 확충하는 것인데요.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그 기업들의 자본 그 유상증자, 자본 확충은 은행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은행주들이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아무래도 자본이 그 시장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을 하락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아무래도 주식 시장에는 부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는 이러한 자본 투입이 된 주식 시장에서 은행 업종들의 증자 물량에 대해서 소화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이 하락으로 시작한 배경이 역시 미국 기업들의 유상증자 5년 만에 찾아온 그 자본 확충 유상증자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이제 주식 시장에 자본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주가는 하락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젯밤에 하락으로 시작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국내뿐만이 아니라 미국 역시 분위기 자체는 화랑이다 보니까 증자를 통해서 좀 돈을 쉽게 끌어오려는 그런 기업들의 움직임이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그 물량 폭탄이 시장 내에서 잘 소화가 될지 여부가 역시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주말부터 애플 아이폰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팜프리가 크게 주목을 받았었는데 말이죠. 정작 판매 들어가자마자 주가는 급락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의 전자제품 중에는 이제 팜과 이 애플사가 아주 유명합니다. 팜은 아주 유명한 회사인데요. 애플의 아이폰이 인기를 끌면서 팜에서도 지금 신제품을 새로 내놨는데요. 팜의 제품은 프리라는 제품입니다. 근데 이 팜 프리는 지난주에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아이폰처럼 양호한 판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전 미국 지역에 양호한 판매가 시작됐습니다만은 주가는 차익 매물로 하락을 했습니다. 한 6% 하락을 했는데요. 팜의 주가는 상당히 많은 부분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 조정으로 인해서 하락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애플 아이폰이 지금 팜 주가의 하락 배경에는 애플 신형 아이폰이 다시 출시가 됩니다.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아이폰 3GS가 출시가 되는데 이번 달 19일 날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장의 그 팜의 주가에 악재로 작용한 것 같고요. 다른 종목들을 보시면 자산 운용사 중에 블랙스톤이 이 강세를 보였고 골드만삭스가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업계 제너럴밀스가 4% 올라서 주가의 이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 받았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또 종목 뉴스까지 한번 챙겨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간단하게 언급드렸던 바대로 달러화가 연 이틀째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해서 에너지 상품 가격은 반대급부로 이제 하락하는 모습인데 관련 주가 움직임도 역시 좋지 못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달러화가 지금 다시 강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에너지 상품 가격은 하락을 했는데요. 알코아 주식은 그 달러화 강세이다 보니 그동안에 돈이 몰렸던 에너지 상품주에서는 다시 이 자본이 빠져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네. 알루미늄 대표주 알코아가 1.5%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상장되어 있는 그 미국의 구리 업체인 프리포트 맥모라는 하락세를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쉐보론, 엑슨모빌 등은 에너지주입니다만은 하락세에서 벗어나서 장이 이 강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그 에너지주들 쉐보론이든지 엑슨모빌은 강보합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국제유가 WTI 근월물의 경우에는 말이죠. 배럴당 35센트, 0.5% 정도 하락해 68달러 선에서 장이 종료가 됐다는 소식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 글로벌경제연구소 남은호 소장과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월 9일) 화요일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어제 드디어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을 내놨죠. 당초보다 한 3조 정도 예산이 늘어나서 지금 한 22조 되는 매머드급 사업이 됐는데요.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제 어제 국토해양부와 이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마스터 플랜 이른바 이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그 어마어마한 예산 규모에서 이 사업의 크기를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애초 계획보다 이제 3조 원 정도 늘어나 이제 16조 9천억 원이고요. 여기에 또 이제 부대 사업들이 있습니다. 국가 하천 정비라든지 하수 처리 시설 확충이요. 이런 사업에 또한 5조 3천억 원 정도가 별도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총 규모만 22조 2천억이라고 합니다. 사실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약 8조 원 이상 많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단군 이래 지금까지 최대 국책 사업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 경부고속철도가요. SOC 사업으로서 지난 10년간 20조 원 정도가 투입됐던 거를 생각하면은 이 사업이 얼마나 큰 규모의 단기간 내에 끝내는 사업인가를 또 한 번에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핵심 내용은 크게 이제 4가지로 이제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향후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해서 수자원을 확보한다는 차원 일단 정부에서는 가장 크게 내세우는 장점이고요. 또 하나는 2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홍수에도 끄떡없는 이 조절 용량을 확보하겠다. 이러한 방침도 내세웠습니다. 또 하나는 이 4대강의 수질을 평균 2급수 수준으로 개선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하천 주변을 이 다기능 복합 공간 한마디로 이 문화와 환경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개조하겠다. 이러한 식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요, 우선 2016년까지 약
약 10억 톤 정도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요. 13억 톤의 수자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한 1억 톤에서 2억 톤 정도만 부족하다고 했는데 갑자기 한 3, 4년 만에 10억 톤으로 크게 불어난 것입니다. 여기에 또 이제 하천 중간중간에 전국적으로 16개의 보를 신설을 한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신규로 댐을 2개 이상 건설을 하고 또 댐과 댐 간에 연결하는 등의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또 하천길을 따라서 이 자전거길과 뭐 산책로도 만들어진다고 하고요. 또 지역 개발과 연관된 이 다양한 개발 사업도 벌이겠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당장 이달 안에 1차 발주가 들어가서요. 올 10월쯤에 첫 삽이 떨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요 사업은 2011년, 뭐 댐 건설까지 합쳐도 2012년이면은 이 4대강 살리기에 모든 사업이 완성되는 그러한 스케줄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3년 안에 모든 걸 끝내는 빡빡한 스케줄을 갖고 있군요. 어쨌거나 뭐 정부는 말씀하신 것처럼 수자원 확보, 또 홍수 대비 등등의 이유를 내세워서 지금 4대강 정비 사업을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환경단체 그리고 시민들의 경우에는 이것이 대운하 사업의 이름 바꾸기가 아니냐라는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같은 논란이 좀 잦아들 것 같습니까? 예, 현재로서는 그런 논란이 잦아들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실 이 대선 주요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한반도 대운하 공약 아니었습니까? 네. 사실 하지만 지난해 촛불 전국 당시 엄청난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서 당시 이제 이 대통령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바는 있습니다. 하지만요 문제는 그 뒤로 이 대운하와 얼핏 보면 엇비슷해 보이는 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어떻게 보면은 이 대운하 사업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진행이 된다는데 이 점에 이제 국민들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청와대에서는요, 이 4대강 살리기와 이 대운하 사업은 전혀 다른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4대강 살리기를 통해서요, 명품 브랜드로 이 발전을 시켜서 이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물 관리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한다 이러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일각에서 이제 예산이 너무 많이 한꺼번에 투입되는 게 아니냐 이러한 지적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홍수로 인해서 매년 생겨나는 피해를 감안할 경우 꼭 그렇지만도 않다 이러한 것이 또 정부와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이 화물선 운행을 위한 계획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 4대강 살리기와 이 대운하와는 전혀 다르다 이러한 입장을 현재로서는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또 많은 환경단체들은 이번에 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졸속으로 진행이 됐고 또 하나는 수질오염이 크다면서 한마디로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환경단체 한 관계자는요, 이렇게 20조 원이 넘게 투입되는 이제 메모드급 국책 사업을 한 5개월 만에 확정하는 이러한 졸속 진행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면서 이 정부가 과연 수질오염에 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제 환경단체 관계자는요, 이 제방 작업과 준설 작업으로 수질 개선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어불성설이다. 이러한 지적도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정부는요, 당장 다음 주부터 이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지역 순회 설명을 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겠다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업을 반대하는 단체나 국민들을 설득을 해서 좀 이 4대강 살리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좀 무리하지 않게 여론을 이끌어가겠다 이러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이제 국민들의 걱정을 얼마나 덜 수 있을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환경단체와 일부 시민들은 뭐 배만 안 지나갈 뿐이지 거의 대운하 사업과 다름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른 소식 하나 더 보죠. 정부와 한나라당이 현행 2년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 비정규직법을 한 2년 정도 이상 유예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실업 대란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지금 야당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 이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4년으로 이제 늘리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이제 어제 한나라당이 별도의 안을 내놨는데 이 비정규직의 고용 기간을 기존 법안대로 2년으로 일단 현행 틀을 유지하면서요. 하지만 그 적용 시기만큼은 이제 짧게는 2년 또 길게는 4년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잠정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어제 밝힌 내용인데요. 기업들이 현재 이제 워낙 어려운 상황이니까 당장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지는 못하지만 좀 사정이 조금 나아지면은 그래도 정규직으로 쓰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많다. 이렇게 하소연을 한다면서 이번에 이제 이렇게 비정규직법을 시점을 유예하는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무작정 법안을 연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이 정부와 여당이 제출한 이 비정규직법 관련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
이러한 기존 입장을 크게 고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이제 경제단체와 노동계의 입장도 전혀 엇갈리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경련 등 이른바 경제단체들은 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비정규직 사용기간 자체를 없애고 좀 노사 자율에 맡겨야 된다. 한마디로 3개월이건 6개월이건 1년이건 2년이건 그건 기업과 이 노동자 간에 알아서 할 일이지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들은 이 출산이나 육아 같은 이렇게 이른바 특수한 상황에서만 이 비정규직을 써야 하고 근본적으로는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지만 이 문제가 풀릴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워낙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지만은요. 사실 네. 문제는 당장 7월부터 이제 2년 시한에 비정규직법이 시행이 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야 또 이 재계와 노동계 등 모두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가운데 한치의 양보도 없는 상황이라서요. 한마디로 이 한 달 사이에 큰 충돌이 현재로서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비정규직 문제도 비정규직 문제지만 이것과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지금 아주 중요한 노동계 이슈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쌍용차의 노사 간 대립인데 말이죠. 극적으로 타결이 될 줄 알았는데요. 어제 노조 측에서 그 사측이 파업을 풀면 정리해고를 유보하겠다라는 그런 협상안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쌍용차 노조가 이제 어제 파업을 풀면은 정리해고를 유보하겠다라는 이 회사 측의 협상안을 정면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이 쌍용차 노조가 이제 어제 기자회견에서요, 이런 회사 측의 의견은 한마디로 정리해고만을 강행하는 것이라면서 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상황입니다. 이제 어제 오전 11시에 평택공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회사 측이 서면으로 보낸 중재안에 대해서 함께 살자는 이 노조 측의 바람이 무너졌다. 이런 식으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회사 측 역시 이 노조가 너무 욕심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입장을 현재 밝히고 있습니다. 이 노조가 무작정 정리해고 철회 및 이 고용보장만을 주장을 하면서 회사안을 거절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화조차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최종적으로 이 정리해고 대상자 이제 976명이 되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해고를 강행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노조로서는요, 공권력이 투입될 상황이 크다면서 이 평택공장에다 컨테이너와 각종 집기로 완전히 공장을 봉쇄한 상황입니다. 네, 뭐 쌍용차 파업 비롯해서 뭐 화물연대까지 있죠. 지금 뭐 노동계 파업이 점차 이렇게 넓게 지금 번지는 그런 국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뭐 우려할 만한 6월 총파업 사태는 없을 것이다 하는 분석도 있거든요. 이유는 뭡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제 화물연대 간부 1000명이 이제 11일로 예정된 총파업에 앞서서 이제 임시적으로 파업에 돌입을 했죠. 여기에 네. 또 금속노조가 이제 내일 한 2시간 정도 부분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또 민주노총이 13일 결의대회를 갖고 총력 투쟁 체제로 돌입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제 아마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영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렇게 큰 총파업 일정은 현재로서는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뭐니 해도 당장 내일 이제 파업에 들어가는 금속노조의 경우 이제 이 금속노조의 핵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현대차와 기아차, GM대우 아니겠습니까? 네. 이들 기업이 바로 이번 교섭에 불참을 했습니다. 이 겉으로는 이제 임금 협상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간 이 금속노조의 선봉에 서오면서 했던 희생을 좀 이번만큼은 여론을 봐서라도 더 이상 좀 하기 힘들다. 이러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이제 화물연대의 경우에도 사실 이게 대한통운 광주지사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러한 일로서 모든 조합원의 파업을 이끌어내기도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또 이제 쌍용차의 경우에도 사실 이 정리해고 없이도 회사 회생이 좀 불가능하다는 게 이미 이제 시장에서 판명이 난 만큼 뭐 노동계의 극단적인 투쟁이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좀 장담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충돌을 최소화하고 좀 가급적 대화로 갈등을 풀어가는 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 금융시장에서 보면 채권 금리가 급등하는 모습이 눈길을 모으고 있죠. 외국인들이 국채 선물 중심으로 매물을 대거 내놓았기 때문이다 하는 분석도 있는데, 미국 국채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채권 금리 아주 크게 급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주말 대비해서 0.15%포인트나 급등을 해서 연
4.02%로 어제 네. 마감을 했습니다. 또 5년 만기 국국채 금리 역시도 이제 4.75%에까지 올랐고요. 회사채 금리는 어제 5.04%로 이제 5%대로 다시 크게 올라선 모습입니다. 사실 이게 최근 이제 주식시장이 크게 오르면서 채권 금리가 좀 어느 정도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제 채권 가격 자체가 떨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러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 금리는 2달 가까이 지루할 정도로 사실 움직임이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에 미국 국채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우리 시장도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미국에서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고요. 또 고용 지표가 개선이 되면서 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가 예상보다 빨리 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다, 이러한 관측이 현재로서는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미국에서 좀 조기 경기 회복 이 시그널이 나오면서 그동안 이제 채권 시장을 주도해왔던 이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바로 어제 이제 무차별로 팔자로 돌아서면서 어제 이제 시장을 한마디로 약세로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도요, 이 채권 금리가 바닥을 형성하고 추세상 좀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견해들도 나오고 있지만은요. 네. 또 일각에서 전문가들은 아직까지는 이제 경기 회복 속도가 미미하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별로 없기 때문에 이 향후 금리가 크게 오를 가능성은 그닥 크지 않다, 이러한 또 이야기들이 전문가들의 견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한편 간밤에 보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설을 반영하기라도 하듯이 런던 은행 간 금리죠. 리보의 3개월째 달러 리보도 0.65%로 또 많이 뛰어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밤에 뉴욕 주식시장이 금리 인상 우려로 인해서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1포인트 정도 떨어져 8,764. 하지만 S&P 500은 다우는 1포인트 올랐고요. S&P 500이 1포인트 정도 떨어지면서 939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940선에서 이제 밀려나게 됐는데요. 유럽 증시는 한편 랠리 부담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은행주도 좀 부진했고 상품주도 좋지 못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이틀째 약세를 보인 탓도 있었는데요. 국제 유가는 달러와 강세로 인해서 소폭 떨어졌지요. 한 0.5% 정도 하락해 배럴당 68달러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1시간 뒤에 출발 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